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호 매일경제논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교수, 이원희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5.18 피고인 신분으로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39년 만이죠. 지금 76분 만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보다 나오는 길이 훨씬 더 험난해 보이던데요. 일단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김병민 교수님? 네, 현장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일단 들어가기 전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 시민들을 향한 사과 한마디가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과정에서 살인마 사과하라 등에 대한 격한 언어들이 쏟아져 나왔고 저렇게 나오는 길에 이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뒤엉키는 과정에서 자동차에 탑승하기까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예고가 했던 수순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아무리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려고 해도 몸으로 밀쳐내는 모습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험난한 과정들이 저렇게 현장에서 연출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다시 연희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 안에 있는 분들은 주저 취재진과 뒤엉킨 건가요? 그리고 그렇죠. 시민들의 분노로 이 차량을 제지하는 장면도 아까 포착이 되곤 했었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취재진들도 지역에 있는 현장에 있는 취재진들도 많이 합류가 돼 있을 테고요. 그 밖에 보면은 밖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서 사과에 대한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 뒤에 보면은 카메라 본인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시민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호진들이 도대체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부분들을 더 이상 제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광주의 성남 민심 이 정도는 충분히 전두환 전 대통령도 예상을 하고 광주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차량을 두드리는 분도 있었고요. 당초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비교적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피켓팅 시위를 하면서 조용하게 지켜봤는데 아마 이 재판 내내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는 부분이 아마 광주 시민들로 하여금 참을 수 없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리고 초기에 이제 시민들이 보였던 입장은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이를 두고 피켓 시위를 한다든가 의사를 전달하는 쪽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 뒤에 들려왔던 소식들은 계속해서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고 최근에 많은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총수사의 문제라든가 또 당시의 계엄군들의 성폭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사실들이 증거를 통해서 나왔었는데 책임자였던 전두환 씨가 그 모든 것을 다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중간에 기자들이 많이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나중에 이거 왜 이래? 라면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냉소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아마 광주 시민들이 정말로 분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쿠데타 그리고 많은 시민을 학살했던 당시 책임자로서 정말로 최소한도 사과 한마디는 있어야 될 텐데 단 한마디도 없었던 것들 그리고 계속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 아마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연희동 자택 앞에서부터요. 광주지방법원에 들어갈 때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 향해서 갖가지 외침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남긴 말은 딱 한마디였는데요. 그 당시에 영상까지 포함해서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광주재판, 인민재판! 광주재판, 인민재판! 광주재판, 인민재판! 광주재판, 인민재판! 광주 변호사들 18명이 지만원 대책위원회를 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대통령이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발포 명령을 인정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는 말이 오늘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일한 육성이었습니다. 윤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들어갈 때 표정과 나올 때 표정을 보시면 지금 얘든 88세시죠? 예, 만 88세. 우리나라 막 89세죠. 네네. 이거 왜 이래라는 이 한마디가 아마 전 국민 그리고 특히 현장에 있던 광주 시민들의 뭔가 격분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시종일관 처음에 갈 때부터 그다음에 나오는 장면까지 전두환 씨의 얼굴에서 내가 이 자리에 왜 불려왔는지 난 잘 모르겠다라는 식의 그런 무언의 뭔가 좀 항의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김윤아 앵커가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 피의자로서 이렇게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두환 씨 생각은 나는 단지 명예훼손이라는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왔을 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이게 결국 연원을 따지고 보면 광주에서 본인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80년 5월에 어찌됐든 우리 군이 민간인들에게 총질을 해서 그렇게 수많은 희생자가 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본인이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결국 집권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건데 그에 대해서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나는 몰랐다라는 식의 표정과 어투 그리고 행동으로 일관한 게 결국 나중에 나올 때 저렇게 현장에서 격앙된 그리고 심지어 욕설까지 튀어나오는 이런 장면으로 지금 바뀌게 된 걸 본인이 자초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여민 교수님 지금 재판 중간에요. 물론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취재진의 전원에 따라 저희가 전해드립니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요. 이 재판장이 주소와 나이를 확인하는 질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잘 안 들립니다라고 한 그 말 정도가 다였던 것 같더라고요. 거의 모든 발언들을 사실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중간중간 고개를 약간 끄덕이는 듯한 모습들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순자 씨 진술에 따르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 알츠하이머 때문에 법정에 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측근들에 따르면은 하루에도 양치를 10번씩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장에서도 계속 본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까먹게 된다는 건데 적어도 재판정에서의 과정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 골프장에서 이 골프를 치면서도 홀에서 스코어수를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진술이 있는 만큼 아마 오늘 어떤 방식으로 태도를 취해야 될지도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고심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모든 혐의를 다 부인했습니다만 본인의 입이 아니라 변호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발언들에 대한 고개를 끄덕였던 것,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모든 내용들을 다 대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판 내내 힘들지만 경청하려는 모습이 엿보였다. 그리고 청각 보조기를 자주 만지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하던데요. 변호사님, 그러면 오늘 이순자 여사도 동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재판 중간에 자리도 좀 바꿨다고 하는데 이순자 여사의 오늘 재판 내내 역할은 어떤 것이었나요? 법원에서는 신뢰관계인이라는 자격으로 피고인석에 같이 앉을 수 있게끔 허가를 했습니다. 신뢰관계인이라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이라거나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됐을 때 그 사람을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곳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붙어서 진술을 하는데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오늘 이순자 여사가 특별히 언급하고 보충 설명을 한 게 있었었나요? 네, 사실상은 재판부에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서두에서부터 신뢰관계인에게 전두환 씨를 대신해서 뭔가를 진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재판에 방해하는 어떤 행위나 말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퇴정시킬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어떤 주의를 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신뢰관계인을 요청한 전두환 씨 측의 요청은 일종의 본인이 알츠하이머병이 있어서 이런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된 언행을 할 수 없다는 부분으로 전략적인 부분을 구사를 한 부분 같고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주지 않으면 사실상 전두환 씨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런 부분을 들어줘 가면서까지 재판에 나오게끔 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변호사의 발언에 이순자 여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동의하듯 끄덕이는 모습도 보였다라고 하는 현장 취재진의 전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막판에 말이죠. 이순자 여사가 이 재판정에서요. 판사를 향해서 두툼한 종이봉투 같은 거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이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그것이 누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추측컨대는 신뢰관계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순자 씨가 신뢰관계인이라는 어떤 역할로서 뭔가를 썼다기보다도 가족으로서, 부인으로서, 측근으로서 어떤 일종의 탄원서 내지는 진정서
그래서 재판부의 판사에게 어떤 심정적으로 호소하는 부분을 기재해서 직접 제출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의 재판에서 신뢰관계인이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이라든지 탄원서를 판사에게 바로 주는 경우가 흔합니까?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이렇게 신뢰관계인이 피고인 옆에 앉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가족이 탄원서를 내고자 한다면 이렇게 법정에서 직접 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물론 재판장이 한번 보겠다라고 해서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정상적인 제출 방법에 의해서 뭐 민원실에 제출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재판부에서도 이순자 씨가 신뢰 관계인이기도 하지만 가족으로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이한 절차를 통해서 바로 직접 그 부분을 제출받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재판 과정 이 속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고 조비오 신부의 역할 그리고 기총소사 헬기에서 있었다라는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변호사 측의 변론을 보면은요, 광주 시민분들이 프로펠러 소리를 착각하신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병민 교수님 어떻게 해석이 되시는지요? 그러니까 전회 빌딩 등에 대해서 탄원에 대한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 탄원의 각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여러 가지 각도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난 뒤에 2017년 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간이 되게 됐죠. 내용들을 확인하고 나서 책을 출간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책을 출간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만큼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얼마나 이 광주 시민들에게 맞게 그러니까 공감들이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을 꺼내게 된 거고요.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언을 실질적인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전두환 전 대통령에 향해서 이거 왜 이래라는 발언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헬기 사격설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아마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윤 의원님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예. 문제는 작년 9월에 이미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입니다만 이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쓴 회고록과 관련해서 조비오 신부를 향해서 퍼부은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당시 재판부는 헬기 사격 여부 이미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근거가 됐던 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 감정서 그리고 당시 전교사가 작성한 전투 상보 뭐 이런 것들인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국방부가 구성을 해서 활동을 벌였던 군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결과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당시 이건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 활동을 한 다음에 내렸던 결론은 분명히 헬기 기총소사 있었다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제가 보기에는 없을 듯한데 다만 전두환 씨가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로 좁혀지겠죠. 관할 법안도 이곳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정정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을 받았던 광주지방법원 쪽의 분위기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장에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이현재 기자,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광주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몇 분 전부터 광주엔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전 씨의 사죄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30분 정도 지난 오후 4시 15분쯤 전 씨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 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일부 시민들은 거친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고 전 씨의 차량을 향해 우산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전 씨 차량 앞을 막아서거나 아예 차량 앞 길에 들어 누우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전 씨의 차량을 두드리며 격렬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법정에서 나올 때요, 전해진 소식이 있는지요? 아닙니다. 다소 피곤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법정 안으로 들어갈 때와는 달리 별다른 발언 없이 그대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부인인 이순자 씨는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전 씨보다 나중에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재판에서요, 전두환 전 대통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좀 더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전 씨는 재판이 진행된 70여 분 내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고수한 건데요.
전 씨는 국군이 국민을 향해 결탄코 사격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 씨가 회고록을 펴내기 전인 2017년 1월에 이미 국과수에 타는 감정 결과가 나왔고 또 지난해 국방부 특조위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을 근거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광주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많은 국민이 아침 8시 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행가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가는 차량 안에서는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순자 여사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지 계속 설명을 했다. 알츠하이머 중증이다라는 것을 계속 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계속 그 부분들을 강조했었는데요. 네. 측근의 이야기에 따르면 차량에서 이순자 씨가 동성하고 있는 남편 전두환 씨에게 계속해서 네.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했다. 어디로 가는지를 바로바로 까먹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다시 말해서 알츠하이머가 정말로 그동안 얘기됐던 중증이다라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측근이 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건강이 정말 알츠하이머가 중증이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에 나와서도 상당히 상기된 표정으로 얼굴을 가끔 뭐 찡그린다거나 네. 그러면서 주변의 분위기에서 뭔가 알츠하이머라는 이 치매 증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휴게소에서도 취재진이 몰려서요. 당초 식사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됐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제 차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순간 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가서 계속 부인을 할 것인가 질문들이 쏟아지니까 네. 바로 차에 올라타서 제대로 이제 거기서 식사를 못 하고요. 네. 1시간 예정보다 1시간 빠르게 이제 광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국민이 오늘 우리 전두환 씨가 2년 전에 선거 때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네. 많이 기억하실 텐데 과거에 골목길 성명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재판에 넘겨졌었고 최근에 볼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국민들 언론들이 오늘 많은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말 이거 왜 이러냐면서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들. 만일의 경우 정말 중증이었다면 사실은 그런 발언도 인식을 못하거나 다른 게 나왔을 텐데 굉장히 항의하듯 아마 그런 강한 반응으로 나온 걸 봐서 네. 알츠하이머로 계속해서 얘기됐던 것들을 좀 보여주는 데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네. 판단이 됩니다. 저 정도 취재진이 따라붙을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계속 시도를 하다가 무의로 돌아가는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오늘 저 에코스 차량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귀 기울여 보시더라고요. 네,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는 분이고 또 얼마 전에는 심지어 만 원밖에 되지 않는 재산서까지 체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도대체 저런 고급 차량을 어떻게 타고 갔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처남인 이창석 씨 차량을 타고 갔다고 합니다. 네. 이 처남 같은 경우도 이 전재용 씨와 같이 함께 구속된 전례가 있는데 당시에도 벌금 수십억이 선고가 됐는데 벌금을 대다수 내지 않고 황제 노역으로 때웠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닐 돈이 있으면 오히려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데요. 지금 이 고급 저택에 살면서 저렇게 뭔가 외부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는 모습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이순자 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쏟아냈던 발언들을 보게 되면 네. 오늘 이거 왜 이래라고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민주화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연일 계속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망언들을 쏟아냈던 만큼 오늘 광주까지 내려가서 또다시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후벼팠던 저와 같은 행동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시각 서울로 향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탑승 차량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 빠른 속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 차 안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이순자 여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윤 의원님 보실 때 말이죠. 지금 이순자 여사는 내 남편이 이렇게 말도 어눌한 상태에서 국민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재판이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글쎄요. 본인으로서는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듯한 모습 이렇게 지금 시종일관 비춰지는 게 과연 국민 여론에 얼마나 동정을 얻을까. 이건 동정을 얻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이미 재판 전후의 모습도 좀 달라 보이시나요? 표정을 보시면 어떠십니까? 글쎄요. 재판 후에는 굉장히 짜증이 더 얼굴에 섞여 있는 듯한 그런 얼굴이고요. 저는 뭐 오히려 전두환 씨의 모습이 잠시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2017년 선거에 투표할 때 나타났던 그 모습 때 오히려 건강이 더 안 좋아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두환 씨는 공식 석상에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다음에 연희동 집 관련해서는 요즘 뭐 경매에 붙여졌지만 네. 아무도 응찰자가 없어서 계속 낙찰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만 들리고 있는데 대체 전두환 씨는 어디서 어떤 돈으로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하지만 뭐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는 거고요. 저는 뭐 전두환 씨가 전 국민을 향해서 아마 그렇게 설마 생각을 할까 하지만 의심이 드는 게 약간 국민들을 향해서 한번 할 테면 해봐라라는 아니면 현 정부나 현 법 체계에 대해서 내게 뭔가 할 테면 해봐라라는 식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국민을 향한 도발인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왜 저 자리에 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그게 알츠하이머보다 더 심각한 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광주에 있는 분들은 사과 그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래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더더욱이 이 가슴에서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요. 특히 이 변호사 측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말들이 사실 국민들에게 오히려 혹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여겨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할까요? 이 변호사님? 네, 저는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다각적인 전략을 다 준비해서 나온 오늘 하루다라고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 알츠하이머에 걸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여러 장치들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본인의 표정부터 말을 하지 않는 모습, 거기다가 이순자 씨도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을 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변호인이 이 재판에서 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든 논리는 굉장히 논리에 기대고 또는 집요하게 법리를 파고드는, 그러니까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아니라 반박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조비오 신부가 목격했다고 하는 헬기 소총 당시에 실제로 소총이 있었다, 사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5월 18일인데 조비오 신부가 당시 목격했다고 하는 날은 5월 21일이다. 그래서 실제로 소총 사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5월 21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 사이에 있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안 봤는데도 봤다고 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집요하고 치밀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건을 다투는 부분은 별개로 하고 또 본인의 어떤 질병이나 상태에 대해서는 또 양형에 있어서의 부분을 고려하는 측면까지 같이 두루두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지금 88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요. 조금 걸음걸이가 느리고 비틀거리는 거를 빼면 상당히 정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건강 상태 마지막까지 논란거리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발언들을 잠깐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힘이 많이 듭니다. 먹고 노니까 뭐 건강할 수밖에. 말씀을 많이 듣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좋은 분이 이제 총리를 오셔서 그 모두 국민들이 다리 뻗고 잘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그런 위험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술 담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친한 사람은 내가 술 안 먹고 하는 거 아는데 보통 가면 나 술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안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담배 피면 머리가 아파. 올해 말이죠. 제가 이제 87세인데 오늘요 이 계단이 꼭소리거든요. 수목에 갔는데 오늘 새벽부터 지금 4번째 내려왔어요. 대단하시죠. 오늘 재판이 처음이 될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법정에 오는 순간부터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저 건강 상태가 어떨까?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저게 억지로 저렇게 보이는 모습일지 진짜 와병 중이실지 많은 분들도 보면서도 헛갈릴 것 같거든요. 저는 일관된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순자 씨가 이 차 안에서 내내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했다는 것 아닙니까? 알츠하이머기 때문에 그분들 이야기죠. 계속해서 어디로 가는지 내용들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자택에서 나오던 순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표정을 보게 되면
되면 약간 당혹스러워하는 표정들이 나옵니다.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아예 없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내내 가는 길에서 갑자기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도 이거 왜 이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기자가 질문하면서 들이대는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겠다는 듯한 모습을 취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사진이 보이고 있는 것처럼 작년 겨울에 12월 달에 골프를 치는 장면들이 목격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캐디의 증언에 따르면 매우 건강한 상태로 보였다는 건데 아무리 젊은 청년 입장에서 바라보더라도 일단 12월이 돼서 이 라운딩을 나가서 골프를 건강하게 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12월 달에 골프를 치던 걸음걸이와 지금 오늘 있었던 재판정으로 향하는 저런 자세를 보게 되건데 많은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표정들이 여전히 내가 재판을 받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애써 강변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만약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라고 생각하신다면서요. 생각하신다면 오늘의 이 출석이요. 한 번일까요? 아니면 이제 매번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 많은 텔레비전 그리고 신문 기자들이 밀집한 상황에서의 이미지도 고려한 게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출석을 왜 결심했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재판부의 의지를 사전에 감지를 한 것 같아요. 구인을 하더라도 강제로 이제 인력을 동원해서 구인을 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시선,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가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한 번 출석을 함으로써 대신에 그 출석에서 실제로 어떤 병환이 있다거나 또는 뭐 이게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도 같이 보여주자라는 전략으로 임의로 이제 출석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고 그 이제 연장선에서 앞으로는 사실상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일정 부분은 벌석 재판, 그러니까 피고인의 출석이 없다 하더라도 진행은 가능할 수 있는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씨가 실제로는 오늘 인정신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석을 했지만 이후에 어떤 재판 절차에서는 선고 때까지는 출석을 하지 않지 않을까. 예,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선고 당일에는 본인이 출석을 해서 선고문을 낭독을 받아야 되지만, 그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도 집중심리를 선택을 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주일에 2회 또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재판을 다 진행시키자라고 결단을 내린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전두환 씨가 그 모든 재판에 출석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지 않았느냐. 충분히 이 피고인은 힘들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로 아마 변호사분들은 생각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취지로 들었습니다.